안정적인 직장을 얻으면 가난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 안정적인 직장의 대명사면은 공무원인데 요즘 이 공무원의 인기가 많이 사그라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이름 많은데 박봉의 꼰대 문화까지 떠나는 MZ 공무원들 해서 지금 뭐 이게 사진도 있는데 사실 공무원 하면은 업무가 되게 좀 널널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 연금도 좀 빵빵하게 주고 고용도 안정돼가지고 꾸준히 뭐 정년퇴직까지 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옛말이다 이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히 혜택은 없고 뭔가 돈도 박봉이고 하니까 지금 요즘 MZ 세대들 입장에서는 아 공무원 꼭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실제로 경쟁률도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통계를 봐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9급이 보통 이제 공무원 시험에 가장 좀 일반적이기 때문에 국가직 공무원 경쟁률을 봤더니 뭐 2018년도에는 41대 1이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지금 이제 30대 1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 2030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공무원 연금 제도가 좀 개편되면서 생각보다 공무원의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다는 걸 좀 인정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19 감염 우려 이것 때문일까? 이래서 시험장을 안 오는 게 아닐까라고 뭐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근데 이 공무원을 사실 하다 보면요, 이 공무원 일 자체가 뭐 모르겠어요. 뭐 행정고시 봐가지고 뭐 국가 뭐 그런 막 아주 고위 관료가 되면은 모르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공무라는 거는 어찌 보면 그 민원 대응이 많고 어떤 단순 반복 업무를 그냥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좀 업무적으로 아주 뭔가 좀 그 사기업처럼 막 변화무쌍하고 막 이런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히 하는 일들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사기업에도 많이 있는데 뭐 상대적으로 저도 이제 주변 지인들을 만나보면은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기업에 조금 더 좀 그 삭막한 좀 그리고 조금 좀 그 딱 꽉 막힌 그런 상사들도 많다라는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사기업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근무 시간에 업무 지시 아니 내가 근무 시간 외에 일 안 하려고 공무원 한 건데 맞죠? 내가 공무원 왜 했는데 그 근무 시간 끝나고 나서 일 안 하려고 이거 한 건데 이때 이 업무 지시하는 게 말이 되냐 거기다가 이거 일하는 상사가 조금 짜증난다 이거죠. 뭐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번아웃이 많이 오고 이직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정추구 문화가 한국에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공무원, 공기업 뭐 이런 걸로 여전히 인기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강도는 조금 낮아진 거는 같아요. 2016년도만 해도 장래 희망은 공무원의 꿈은 임대업이요. 이게 서로 매칭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하는데 2018년도 가면은 공무원도 좋지만은 이제는 약간 좀 돈도 생각해야 되니까 공기업이 그때 많이 인기가 있었죠. 공기업 쪽으로 많이 가자. 대기업도 인기 많았고 항상 뭐 그랬지만 근데 이제 21년도쯤 되니까 공기업 뭐 공무원들도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연봉 차이들도 좀 나기 시작하고 하면서 뭐 21년도 기준으로는 중소기업보다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변하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이거겠죠. 이 공무원이라는 거가 사실은 이 재테크와는 조금 이게 매치가 잘 안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재테크를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만약에 이제 사기업이나 뭐 대기업에서 연봉을 더 많이 벌었으면은 재테크를 더 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랑 재테크는 서로 약간 반비례의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 공무원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가늘고 길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가고 이후에 연금을 받으면서 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쭉 안정적으로 가는 거. 근데 또 약간 대기업이나 사기업 뭐 이런 것들은 초반에 좀 돈을 많이 벌고 대신 후반에 좀 불안정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서로 선택을 했던 건데 요즘은 어땠어요? 아무래도 인생은 한 방이다. 이게 좀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분위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무원의 인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 어때요? 다 부자, 젊은 부자, 경제적 자유, 뭐 벼락부자, 뭐 벼락거지, 돈복사 이런 얘기들이 최근 한 3, 4년간 계속 있다 보면서 내가 공무원 준비를 하더라도 내가 공무원 되면 처음에는 좀 박봉인데 박봉으로 시작해가지고 내가 한 30년 벌어야 돼요. 근데 누구는 막 몇 년 만에 저렇게 막 부자 돼버리고 막 돈 복사해가지고 막 30억 만들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하면서 사람들이 막 흔들리면서 멘탈이 나가는 거죠. 2021년 하반기에 재테크 책이 열풍이 부는데 부자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경제경영서적이 이제 교보문고에서 막 1위를 찍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 주식 얘기들 엄청 많았죠. 거기다가 또 올해 상반기에는 밀리의 서재 회원들이 가장 많이 본 책에서 제 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있길래 하나 가져왔어요.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을 많이 보셨더라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저도 이런 거에 일조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30 세대들이 사실 공무원을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40, 50이 공무원 취업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2030 세대들 입장에서는 가늘고 길게 갈래 인생 한 방이다. 여기서 인생 한 방으로 간 거죠. 왜? 비트코인이라는 대체제가 나타났으니까. 자, 2030 세대 머릿속에는 용돈벌이, 미래, 거품, 가자, 인생 역전, 도박, 한방, 합법 도박 뭐 이런 거가 떠오른대요. 근데 4050 세대의 머릿속은 도박, 광기, 버블, 허상, 망함, 남일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비트코인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100명 중에 몇 명이 성공하는 판이더라도 나도 저럴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공부가 되겠냐고 지금 노량진에서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단순히 그걸로만 볼 수가 없는 게 실질적으로 공무원 보수가 낮기도 낮아요. 2015년부터 2022년의 보수를 보면요. 인상률이 처음에 3.8, 3.0 꽤 많이 올려줬죠. 근데 요즘에는 거의 안 올렸습니다. 0.9, 1.4, 뭐 1.8 뭐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보다 공무원 보수가 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최저임금 대비 뭐 상대적으로 좀 더 줬다면은 지금은 최저임금 대비 좀 적게 주죠. 물론 여기에 뭐 일종의 수당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어쨌든 공무원 임금이 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7급은 뭐 많이 주냐? 7급도 뭐 200만 원 넘기기가 쉽지가 않은 현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인터넷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공무원 임금 논란이 있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뭐 사기업만큼 달라고 하는 거냐? 그 정도 아니다. 근데 너무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이거 최저임금하고 또 해당도 안 되니까 공무원들은 이것도 안 주면 말이 되냐? 나 나름대로 공립대 나오고 스펙도 좋은데 야 이게 뭐냐? 나 들어올 때만 해도 잘 준 건 줄 알고 앞으로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겠지 했는데 계속 뭐 0.8%, 1.4% 이렇게 올리면은 물가 상승률도 안 나온다 이거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공무원 임금 동결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사진이 지금 뭐 세종시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는 이제 공무원분들의 이제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거죠. 극적인 효과죠. 세종시가 지금 막 몇 억이 올랐는데 막 3억 막 7억 오르고 했는데 공무원 임금은 안 오른다 이거지. 그래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동결이 유력하다. 뭐 공공시설 자산도 매각하겠다. 뭐 이런 상황에서 아니 물가는 또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하면서 지금 공무원분들도 답답하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공무원들이 뒷목 잡고 있는 이유가 또 있죠. 지금 최저임금 올해 또 5% 올린대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지금 많이 올라서 사실 뭐 OECD 중에서는 한국이 지금 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다가 주유수당이랑 이런 거 합치면은 이미 10,000원 넘어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름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이 됐는데 워낙 스펙도 요즘에 높아져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생해서 왔더니 최저임금보다 못 받으면은 이거 말이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그래서 이게 너무 차이가 안 나니까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 정년퇴직이라는 거. 내가 뭐 단기 알바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내가 다니면서 또 호봉으로 쭉 올라가니까 미래에는 또 빛을 볼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아직 이 안정감이라는 거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Z세대가 미혼 남녀한테 원하는 배우자상에 21년도 기준인데 여전히 공무원이 가장 높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물음표를 붙여놓은 건 뭐죠? 그러니까 남자를 보죠. 공무원인데 연봉은 6천에서 1억 정도 돼야 돼. 이게 뭐야? 공무원의 연봉 6천만 원이면 어떻게 뭐 시작부터 뭐 한 2급 정도 해야 되나? 한 3급 해야 되나요? 아니 공무원을 원하지만 연봉은 높아야 돼. 아 여기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건가? 근데 부업을 하면 안 되잖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잘 모르겠어. 자산도 3억 정도 있어야 돼. 1억에서 3억. 어떻게 이걸 모아 공무원이? 판검사도 이 정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안 맞긴 하죠. 그리고 여기 여자분들도 공무원을 되게 원하는데 공무원도 3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벌으라는 거야. 남자들도 뭐 많이 바래. 적게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맞춰주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연봉의 직장은 서로 이게 대립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세상이 어떻게 안정적이면서 돈도 많이 줍니까? 그러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무조건 연봉 많이 주는 데가 최고예요 라는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의 인기가 조금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연봉 높은 걸 좋아할까? 빨리 재테크를 하고 싶어서 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가늘고 길게 가는 거 안 돼. 의미 없어. 빨리 나는 이거 타야 돼. 이 버스 타야 되니까. 자, 최근 3, 4년간 역대급 자산 가치 상승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깨달은 것 같아요. 아니 연금이고 안정이고 나발이고 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공무원을 하니까 그냥 기회 자체가 없다는 느낌입니다. 제가 월 한 180에서 200 정도 받는데 여기서 생활비 띄고 뭐 월세 내고 하면은 남는 돈이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근데 제 친구는 저랑 같은 스펙이었는데 어떻게 이리저리 하더니 어디 회사 가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걸로 코인을 했는데 10배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막 들으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자, 자산 증식의 장애 요인을 봤더니 뭐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뭐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적은 급여가 꽤 높은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자금을 모아야지만 이게 곱하기가 되는 건데 절대적인 연봉 자체가 낮으면은 이 곱하기 할 돈 자체가 적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이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워라밸도 좋은 직장을 꿈꾸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이상한 게 아닐까. 이 경쟁이 심해지니까 고스펙자들이 공무원이 많이 됐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뭐 그 스펙에 맞춰서 연봉을 더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생은 해서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뭐 공무원만 길은 아니기 때문에 뭐 공기업이든 아니 일반 사기업이든 사람은 사실 뭐 여러 갈래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물론 업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기업 평균 연봉을 보면요. 물론 상위 30개사입니다. 근데 21년도 4월 기사인데 여기 보니까 사람인에서 자료를 만들어준 것 같은데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억 2,700 정도 평균 연봉인데 제가 들어갔던 13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많이 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IT 막 이런 것들이랑 막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엄청 커져버렸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주게 됐더라고요. 옛날에는 현대차랑 막 비슷비슷하게 주더니 이제는 완전히 막 벌어지고 건설사들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GS도 많이 준다고 뭐 써 있는데 뭐 화학 뭐 아니면 여기 정유사 뭐 SK텔레콤 뭐 에너지 뭐 이런 데들 보면은 연봉이 막 엄청나잖아요. 물론 상위 30개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랑 같은 친구였어. 근데 내 친구는 삼성 가고 나는 뭐 공무원 됐다 이거죠. 나는 공무원 7급 됐어. 그러면 연봉이 3배 차이네? 뭐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답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공무원의 인기는 다시 돌아올까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공무원의 인기가 늘어났던 거는 뭐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7년 외환위기와 09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위기가 한 번씩 오면은 대기업에서 막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잘 다니던 회사들도 막 나와야 되고 하면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많이 잊으셨겠지만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 결국에 대기업 나오면 뭐하냐? 결론은 치킨집이다. 그러니까 한 번에 치킨집을 갈래? 아니면은 대기업 들렸다가 치킨집 갈래? 그 차이였지 결국에 마지막은 치킨집을 뭐 차린다. 뭐 이렇게 뭐 자주 섞인 얘기를 했었던 적이 몇 년 전이에요. 그것처럼 이 위기가 한번 오면은 결국에 다시 공무원에 대한 인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자산 침체 시기, 그러니까 자산이 막 늘어나지 않고 뭐 코스피도 막 박스권이고 뭐 부동산도 막 안 오르고 뭐 하우스푸어고 뭐 이러면은 공무원의 인기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굳이 뭐 자산을 막 늘릴 필요가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가자. 괜히 회사 잘린다. 근데 반대로 자산 상승기가 오면은 공무원 인기가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금융위기 그 직후에 저도 그때 막 이제 취업 준비하고 막 그럴 때였으니까 그때에 회사 들어가고 나서 막 서점 가서 보면은 그때 뭐 재테크 얘기 별로 없었습니다. 재테크 없고 거의 다 이런 거였어요. 일 잘하는 직장인은 뭐 어떻게 되는가? 뭐 무슨 대리가 알려주는 뭐 엑셀 잘하는 법, 뭐 이런 거, 뭐 기업가 정신에 대한 얘기들 막 하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뭐 이런 거, 뭐 건배주를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서점에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잘 다니는 방법에 대해서 금융위기 직후에 많이 책이 나왔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반대로 역설적으로 금융위기 직후에는 회사가 불안하니까, 사기업들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면 회사에 잘 남아있을 수 있는가, 자격증 따고 이런 것들 위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또 한번 언젠간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경기가 좀 막 침체가 되고 뭐 불안 요소가 막 늘어나고 하면은 다시 한번 공무원 공기업의 인기는 늘어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부자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오랫동안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뭐 안 잘리고 나는 그냥 좀 그냥 일만 하면 좋겠다. 나는 그런 게 스트레스가 있다. 뭐 이런 건지 본인이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내가 직업을 결정하는 게 맞는데 최근 한 몇 년간은 그냥 나를 뽑아주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취업이 워낙 안 되니까 그냥 뭐 공무원이면 차라리 나은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해서 갔다기보다는 그냥 내 상황에 맞춰서 가는 분들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남들이 좋다니까 가는 거 이거랑 내가 좋아하니까 가는 거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안정적이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이제 뭐 편하기도 하는 거를 꿈꾸겠지만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는 사실 둘 다 놓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부자 되고 싶은데 공무원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돈도 많이 벌면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회사를 다니고 싶다. 이런 것도 아주 극소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두 마리를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안정적으로 부자 되는 방법이 있냐? 그딴 거 없다. 결국에 부자 되는 거는 한 번은 베팅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지 되는 거지. 저는요 리스크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부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놀고 먹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에 지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산다.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항상 흐름은 있다. 흐름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일희일비 해가지고 나 그냥 때려칠래. 나 때려치고 뭐 딴 거 할 거야. 뭐 그렇게 막 휙휙 바꾸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